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32살 동갑내기 맞벌이 가정으로 슬하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딸, 4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흔하지 않지만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 25살까지 약 6년 정도를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약 6년이나 만났으면 가족 같아 별 감흥이 없을 줄 알았고 실제로도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에는 큰 감흥이 없었는데 막상 결혼식 날에 늠름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의 모습이 새삼 그렇게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구나.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너희는 부부지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는 부부구나 싶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지셔서 서로 집에서 자주 묵고 가는 날이 많았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부모님 집이 아니라 우리 둘의 신혼집이라는 것이 내가 늦거나 그 사람이 늦을 때 서로 집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하나 설레지 않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랑이 오히려 결혼 후에 더 커졌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원만히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의 바람을 알기 전까지는요. 연년생으로 2 아이를 낳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저를 지극정성 챙겨주었으니까요. 절대 바람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저희 사이에는 정말 큰 구설수가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친구처럼 잘 지내셨고 저희도 이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적어도 격주에 1번 정도는 데이트를 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일이 저에게 너무 큰 배신감이었고 그래서 더 독하게 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했고 복직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비록 동네에 분점 몇 개 있는 게 전부지만 동네에서는 제법 큰 고깃집을 운영하셔서 부모님 밑에서 분점 운영을 배우다가 본인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가게를 차렸어요. 물론 그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제가 50% 정도 부담했습니다. 저희 고향 동네에서 멀지 않은 신도시 쪽에 요즘 유행하는 헌팅 술집 아시죠? 그런 걸 차렸습니다. 오픈 초반에는 자리 잡고 뭐하고 하느라 바빠서 한 2-3달 동안은 일주일에 6번 가게에서 자느라 집에 못 들어오다가 그맘때쯤 제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일주일에 4번으로 타협했어요. 피곤해서 잠도 못 자고 육아와 집안일에 치이는데도 그 일주일에 하루 마주할 때 둘째를 가진 걸 보면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사이가 돈독했었다고 장담해요. 제가 둘째 임신 중에 첫째 육아하랴 임신 중이라 힘들어 잠 못 자거나 호르몬 변화로 투정 부리면 새벽에도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가게를 맡기고 집에 와서 저 재워주고 가곤 했어요.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첫째와 저 그리고 뱃속의 둘째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가 점차 자리를 잡고 안정적이게 되면서 남편 출퇴근이 조금이나마 편했으면 싶어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둘째가 2살 되면서부터는 저도 신도시 쪽으로 직장을 구해 복직했어요. 다행히 아이들 등하원 시간에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복직을 하면서 남편은 주 4일 나가던 가게를 다시 주 5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월 금으로 정한 출근 일자가 어느 순간부터 주말을 포함한 5일로 바뀌더니 나중에 가서는 정해진 출근 요일 없이 갑자기 가는 날이 빈번히 생기고는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가게가 바빠졌구나 싶어 주말에 양가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날에는 매장에 같이 출근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장에 나타나며 별로 달가워하지 않던 그 표정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피곤하구나 싶었죠.
남편 매장에는 평일 주말 합쳐서 여자 알바생이 5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정말 예쁘장한 친구였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한 24살 된 친구였는데 어린 친구가 일은 성실히 잘해서 남편이 칭찬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어린 동생과 자랐는데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정확히 어디가 편찮으신지는 몰라요. 가게의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 모습이 대견하다고 했어요. 1년 넘게 일을 하면서 지각 결근 한 번 한 적 없고 오히려 무단 결근하는 알바생이 생겨 자리가 비어 급하게 연락을 할 때도 매번 출근을 해주던 착한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 친구와 남편이 가깝게 있어도 아무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감 시간에 제가 남편 보고 그 친구 포함 다른 알바생 친구들 집에 먼저 바래다 주고 와라. 내가 매장 정리하고 있을게 하며 보낸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 친구도 사모님 하면서 살갑게 잘 따라주어서 알바비 외에도 소소한 선물이라든지 휴가철에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며 리조트 이용권 같은 걸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바람이 났네요. 6개월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된 건 하루는 제가 반차를 쓰고 남편 몰래 매장에 출근한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서 봐주시는 날이었죠. 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몰래 찾아갈 생각을 하지조차 못했을까요? 지난날에 남편을 맹목적으로 믿은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했더니 이미 열려있는 매장의 문을 보고 일찍 오픈했구나 싶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 매장 주방 안쪽에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남편과 다른 한 명의 말소리와 깨르르 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차라리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눈치라도 챘다면 덜 충격적이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 앞까지 다 달았을 때야 그게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어요. 오빠 간지러워요. 그럼 여기는? 여기도 그래? 하는 대화 소리. 그때부터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거의 나체의 상태로 있는 두 남녀가 보였습니다. 제 남편과 그 아르바이트생이요. 당황한 듯한 그 둘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먼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박히더군요. 의자에 앉은 남편 무릎 위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둘 다 상의는 거의 벗어 던진 듯한 모습으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그때의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합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도 이성은 잡히더군요. 남편이 허둥지둥 옷도 못 추스르진 채 일어나 저에게 그런 거 아니다, 오해다 하면서 다가오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핸드폰을 열어 사진 1장, 사진 딱 3장을 찍었습니다. 찍지 말라면 힘쓰길래 여기서 경찰 부르는 꼬라지 보기 싫으면 냅둬. 아니면 째랑같이 경찰 불러서 시시비비 가려봐? 하니까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사진 찍고 돌아서 나오는데 절 잡으러 나오려다가도 반나체 상태니 끝까지 나오지 못하는 꼬락서니를 보고는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 길로 집에 들려 대충 간단한 짐만 챙겨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니까 그제서야 목 놓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는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지만 모든 일을 털어놓고 아이들 좀 당분간만 봐주셔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웃긴 게 남편은 첫날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퇴근 후에 집에 갔을 때 저와 아이들이 다 없으니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건지 연락이 계속 오더군요. 내용은 처음에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더니 나중에 가서는 미안하다, 어린애가 싹싹하니 일도 잘하고 집안도 힘들어 보이는 게 짠해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다, 내가 죽일 놈이다, 용서해달라 하더군요. 물론 여자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한 3일 정도 연락을 받지 않으니 회사 앞으로 찾아오더라고요. 회사 1층에 보안 직원분들이 계셔서 그분에게 저 사람 바람핀 남편이니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이들은 친정집에 막힌 채 집에 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시부모님께 연락드려 바람핀 사진 3장 모두 전송하고 바람 나서 이혼한다.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고 하실 말 있으시면 집으로 오셔서 하셔라. 딱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그 여자애를 들였는지 집 곳곳에 여자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저는 검정 준단발 머리인데 긴 머리카락이 나오질 않나.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맥주 캔들이 집안에 돌아다니질 않나.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대로 사진 찍어놓은 다음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과 남편이 같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셨냐고 인사하려고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시아버지께서 남편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저도 이 사람과 함께한 13년가량 함께했음에도 아버님은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존재예요. 시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이 특성상 힘을 좀 써야 하는데 아버님이 주로 하시다 보니 그 나이대 어른들에 비해 힘이 장사세요. 패대기 쳐진 남편이 정신도 못 차린 채 저한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과 시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보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하겠다. 이 새끼는 내가 크게 혼낼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새끼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한 말도 없다. 지금 집 보이시냐?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사람은 집에 또 여자를 들였다. 다른 건 없고 저는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할 생각이고 이 사람에겐 위자료까지 다 받고 이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전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혼해줄게, 위자료도 줄게. 그런데 여자의 상간녀 소송은 하지 마. 불쌍한 애야 하더군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이고 정신머리 없는 놈아 하며 눈물만 흘리시고 시아버지는 널브러져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다시 뺨 한 대를 치시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소리치셨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서 집으로 오셔라 할 때도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13년간 만나온 남자는 쓰레기였을지 몰라도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고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이렇게 한심한 아빠를 둔 우리 애들이 불쌍해 위자료도 준비해두고 가게에 들어간 내 돈 돌려줘. 안 돌려주면 그건 그것대로 소송 걸게.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니 시부모님이 화들짝 놀라시며 가게에 네 돈이 들어갔냐고 묻답니다. 그래서 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니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보며 자식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다 하시는데 알고 보니 가게를 차리는데 남편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더군요.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가게는 정리할 생각하고 본인들이 보태준 돈도 돌려주길 바란다 한마디 하시고 저를 붙들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 후로 협의이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숙려기간으로 인해 이혼이 끝나진 않았지만 남편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가게 정리된 금액에 제게 줄 위자료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여자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들키고 나서도 사과 한마디 연락 한 통 없더니 상간녀 소송 걸 거라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는지 그때부터 제게 불이 나게 연락이 오지만 저는 선처해줄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습니다. 좁은 동네여서 그런지 둘의 불륜 소식은 저희 동창들 귀에까지 들어가 아무도 남편을 상종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웃으며 글을 작성했지만 사실 13년가량의 시간이 한순간에 날아간 이 처참한 기분을 다들 모르실 거예요.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 제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이겨내고 살아가야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